네, 여러분 축구 잡학 사전입니다. 오랜만에 축구 잡학 사전을 찍는데 저희가 이제 카타르를 갔다 온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여독은 좀 풀렸나요?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다가. 네.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몸살을 거기서 알았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한국 와서는 좀 회복기였는데 저도 약간 좀 계속 약간 좀 목이 까끌까끌한 그런 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후유증이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 다시 떠납니다. 이거 보러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러 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공인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전에 저희가 한번 이 공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종철 실장하고 같이 가서 김원일 대표랑 지금 직접 차보면서 네. 알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알릴라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또 나와서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을 그때 좀 실험 삼아 쳐봤을 때도 참 잘 나온 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볼 때도 예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직접 직관 가서 경기를 보고 또는 느린 그림이 나왔을 때 공이 좀 회전이나 이런 그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볼 때도 참 공 잘 만들었다 디자인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중동에서 열리는 경기고 이름은 알릴랄이지만 네. 중동하면 우리가 좀 사막, 좀 건조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경만 봤을 때는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드는 맞아요. 파란색과 약간 좀 형광빛의 어떤 붉은색과 노란색, 이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두색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상쾌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아랍어로 알릴라가 여행이잖아요. 여행 여정이라서 그런 상큼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네. 사실 이 공 때문에 그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좀 맞아요. 즐거웠는데 사실 이 공이 이제 바뀝니다. 바뀝니다. 네, 이제 이jon 대표가 가서는 이 공을 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했는데 그러면 무슨 공을 쓰느냐? 바로 이 공을 씁니다. 곧 4강전이 한 12시간 뒤면이 펼쳐집니다. 네. 녹화 기준으로. 그때는 이제 이 공을 결승전까지 사용을 합니다. 뭐 칩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거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아랍의 색깔, 뭐 여정의 색깔이라기보단 카타르의 색이 들어왔죠. 카타르의 색과 이 월드컵의 색깔, 황금색이 들어오면서 이게 누가 봐도 4강전 결승전을 쓰는 공이다. 네. 라고 했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알힐름이라고. 알힐름. 네, 알힐름. 네, 무슨 뜻이죠? 알힐름. 알힐름이라는 뜻은 꿈입니다. 꿈. 네, 이 꿈이라는 공을 차면서 이제 월드컵을 안아라. 뭐 이런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네. 꿈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이제 정말로 그 꿈을 안아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꿈으로 가려면 월드컵으로 가려면 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공이 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오프사이드 기술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칩도 내장돼 있지만 네. 저는 이 색깔도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전에는 제가 물론 이제 뭔가 상큼하고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색깔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사막 색깔이 나는 거고 같은 느낌 거기에 붉은색의 강렬함 그리고 이 황금색이 약간 월드컵 트로피의 색깔도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 두 개의 그 공을 봤을 때는 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더 뭔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공이 무겁다는 느낌이 아니고 무게감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 공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경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32개 팀이 참가하는 마지막 월드컵인데 28팀은 이것만 찾아갔고 네. 이 4팀 정도만 찰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타르에 직접 가봤지만 잔디가 기가 막히거든요. 와, 그리고 네. 경기장 자체는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 조명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지금 이 조명을 반짝반짝한 그 어떤 그 조명을 받고 물기가 살짝 묻어 있으면 굉장히 뭔가 영롱한 느낌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선수들이 이거 보면서 월드컵을 거의 동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되면 사실 4강전 되면 선수들도 황금색 축구화 신는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승전이 또 4강전 결승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인구 소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디다스 쪽에서 그렇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의 월드컵 공인구를 싹
다 보내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디자인인지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가볍게 딱 훑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1970년도부터 월드컵 029가 아디다스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공을 이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공인구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그 이후까지 쫙 깔아놔 봤는데요. 일단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슛 볼은 나의 친구. 이게 이제 일명 슛돌이볼. 아, 맞죠. 네? 우리 어렸을 원래 때. 공은 우리가 그 막 공 그릴 때 축구공 그릴 때 장난삼아 이제 수업할 때 막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릴 때 그렇죠. 이렇게 그립니다. 아. 그러니까 오각형 모양을 만들고 중간중간 검은색으로 색칠하고 이게 멕시코 월드컵 테스타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때부터 공인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인구 전에 못 찾냐. 각 나라에서 만든 공을 찾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었죠. 기준이 없었고요. 네. 그 초대 대회 때는 전반에는 아르헨티나가 만든 공, 후반에는 우루과이가 만든 공을 찾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첫 공인구고 텔레비전 스타라는 뜻입니다. 아, 텔레비전 스타. 네.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에 어떤 그 음영을 줌으로써 그렇습니다.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색깔을 이제 반대되는 색깔을 줌으로써 공이 더욱더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 공도 유니폼도 흑백 TV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70년 월드컵부터 칼라 TV 중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흑백이 흑백으로 있었지.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이 딱 튀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택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타, 슛돌이볼 다 이름도 테스타예요. 네. 테스타. 근데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이게 아르헨티나로 가니까 탱고를 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멕시코, 그다음에 테스타 두라스트, 네. 소독 월드컵,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탱고. 그러면서 문양이 이 오각형을 까맣게 색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맞습니다. 이제 삼각형을 형상화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디자인이 잘 나와서 기준이 1990년대 후반까지 갑니다. 탱고 디자인이. 네. 네. 이게 탱고 디자인. 맞습니다. 또 이것도 탱고 에스파냐. 네. 그러니까 탱고. 그러니까 테스타 탱고예요. 그리고 이게 아즈테카죠. 아즈테카. 네. 멕시코 월드컵 또 하거든요. 네, 그 멕시코 월드컵이 아즈텍 문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즈텍 문양이 들어가고 이 이름도 아즈테카가 됩니다.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세요. 텔레비전 스타, 뭐 탱고. 물론 이름 자체는 뭔가 이제 변화를 약간 주긴 했어요. 뭐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그쵸. 유명하니까. 그러나 디자인을 봤을 때는 크게 되게 달라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줬거든요. 이 이후부터 이 멕시코 월드컵 이후부터 뭔가 이 개최국에 대한 이름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개최국을 뭔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맞습니다.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딱 멕시코에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네. 이 피라미드 문양도 있고 이게 아즈텍 문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냥 월드컵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하는 월드컵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월드컵을 두 번째 나갔지만 정말 오랜만에 나갔잖아요. 86년 월드컵 대표팀들이 찾던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6년 월드컵부터 뭔가 좀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90년도 월드컵 공인구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공인구입니다. 이탈리아 월드컵이 1990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아즈테카하고는 문양 그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안에 디테일 이런 문양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그쵸? 뭐죠? 이게 이 공 이름이 에르투스코 유니코라고 이탈리아 문명이 사실은 에르투리아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와, 어렵다. 에르투스코 유니코. 에르투스 유니코라고. 네. 그래서 이 에르투스칸 문화, 그러니까 에르투리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 지금 이 문양들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공이라는 아까 아즈텍 문명이었잖아요. 이거는 에르투리아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죠. 또 이제 94 월드컵. 제가 처음으로 집중해서 봤던 우리 중학교 월드컵이거든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94 월드컵인데 보면 뭔가 이게 좀 우주스러운 어떤 그런 그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은하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태양계 뭐 그런 느낌? 딱 그겁니다. 네. 별들의 향연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별들의 향연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개척사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부에서 말을 달려가지고 서부까지 왔던 그런 개척사를 보여주면서
축구가 이제 미국도 꼭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담은 공이에요. 아, 그리고 약간 미국 하면 이제 달에 제일 먼저 갔고 그쵸. 뭔가 이제 그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과학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맞아, 무지가 그렇죠. 선두주자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맞아요. 이런 걸 또 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공이 하면서 그 당시 그 주체가였던 글로리랜드 그 노래가 또 엄청 좋았거든요. 아하. 이 공과 주제가가 엄청 어울렸던 대회였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인구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말로 아마도 98년 월드컵을 굉장히 재밌게 본 축구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공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맞습니다. 보세요. 처음으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흑백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공인구의 색깔이 들어간 월드컵이 바로 98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콜로라는 건데 네. 트리콜로라는 게 삼색기란 뜻입니다. 프랑스 삼색기를 의미하고 당연히 삼색기니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들어갔고. 네. 야, 그 공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 프랑스 축구 대표팀 엠블럼이 닭이 있잖아요. 네. 그 약간 닭대가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저도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싸움닭 같은 느낌으로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벼슬이라고 하죠. 네. 닭배슬처럼 아디다스 모양을 디테일하게 해놨고 맞잖아요. 다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공이 이뻐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우리가 무대 디자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보잖아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색깔이 들어간 공은 색깔이 들어가는 공을 찰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패턴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이쁘게 혁신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색깔도 파격적으로 넣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98 월드컵 공인구고요. 그리고 대망의 2002년 월드컵 공인구입니다. 피버노바. 네.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거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오각형 슛돌이공에서 이제 탱고 테스타는 오각형 슛돌이 모양 공에서 이제 탱고를 지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이 안에의 디테일은 다를지언정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았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부터 이런 디자인들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이 공에 넣고 싶은 디자인 기존에 했던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갖다 그냥 바를래. 그렇죠. 라는 느낌으로 쪽쪽 발라놨어요. 그게 피보노바입니다. 그쵸? 피보노바. 이 문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열정 이런 거. 그렇죠. 네. 초록색은 또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런 뭔가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같이 한 게 처음이었죠.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도 되게 파격적으로 만들었고 사실 이 공들을 차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이 왜 이렇게 가볍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파격적인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공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쨌든 오각형, 그러니까 육각형이죠. 육각형 내지는 오각형 패널들이 딱딱 붙으면서 굴을 만드는 거지 하나의 공을 만드는 거지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식으로 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못했죠. 근데 2006년 독일 월드컵 팀가이스트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공 자체가 좀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이 패널 있잖아요. 패널. 오각형, 육각형에서 벗어난 그 패널을 둥글둥글한 패널을 맞습니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거 봤을 때 저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거 혁명이에요, 사실. 혁명이었어요. 네. 아직도 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 찾거든요. 이 팀가이스트가 사실 팀 정신이라는 뜻인데 이 독일하고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네. 독일이 사실 아디다스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독일 대회를 앞두고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해서 이 패널들을 아주 이게 구형이나 이런 형들이 아니라 좀 비정형으로 나왔고 이게 정말 구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극대화됐던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패널을 만들어 놓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동그라미와 그렇죠.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오각형, 육각형을 붙여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그 패턴으로 패널을 갖다 붙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팀가이스트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회부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알힐름 이때부터 결승전 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팀가이스트 베를린이라고 황금색 공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2006년 대회는 독일 역사상으로도 유례 없지만 공인구 역사에도 정말 길이 남는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블라니가 탄생을 했습니다. 역시 패널도 팀 가이스트하고는 다른 패널. 역시나 최대한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가미가 되어 있는데 공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진짜 딱 그거예요. 아, 진짜 아프리카 느낌이 나요. 그쵸, 예, 아프리카 느낌이 나고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을 어떤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대회이기 때문에 공 이름의 뜻이 축하한답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자블라니, 네, 자블라니, 자블라니. 너 생일이야, 자블라니.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어, 이게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공입니다. 이게 역사상 디에고 포를란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 네. 그 폴란이 여기서 이제 득점왕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약간 좀 스스스 약간 줄어들고. 아니, 이제. 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공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공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고 트래핑하거나 뭔가 발등에 제대로 얹히면 진짜로 막 이렇게 가는데 정말 트래핑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을 찼을 때의 느낌 자체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서 저는 물론 이제 아디다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소기하라고 이제 딱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한참 축구할 때 이 공만 차면 저는 잘 됐는데 이게 사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지만 고지대를 고려했어요. 사실 남아공 월드컵이 고지대에서 많이 열려서 고지대에서도 영향이 없는 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해서 변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을 선수들끼리도 차면서 이 공이 역대 최악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역대 최고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공을 못 차는 거다 이랬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공이었는데 왜 가벼운 묵직한 느낌이 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싫어하는 선수들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브라주카 묵직합니다. 진짜 묵직해요. 네, 묵직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묵직한 공이고 저는 이거 딱 차자마자 그래 축구공이 이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일 특이한 점은 이 바람개비 형상의 어떤 그 패널 이게 굉장히 또 인상적인 패널입니다. 이 조각이라 그러죠. 공의 조각 이게 다 이제 붙이는 이 패널. 조각 패널을 최소화한 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될걸요? 6개밖에 6개밖에 안 돼요? 네. 진짜 6개밖에 안 돼요? 바람개비 딱 6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조각이 공 조각이 6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공도 굉장히 잘 만든 공이고 이 브라질의 어떤 느낌이 확 나는 그런 공이라고 볼 수가 브라질 있겠습니다. 대륙을 상징을 하고 네. 이것은 왜냐면 진짜 느낌을 잘 살린 게 딱 와닿나 보네. 이 뜻이 브라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브라질 사람. 네, 사투리를 브라질 사람이라는 네. 뜻이고 이때도 결승전 때는 브라주카 리우라 그래가지고 리우에서 결승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을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공이고 또 여기에 어떤 그 뭐죠? 이 돌기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이 아마존강. 그렇죠. 그런 것을 형상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단히 잘 만든 공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입니다. 왜? 이 자블라니에서 충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브라주카 잘 나왔다. 정말 좋은 공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아디다스에게 놀랐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펼쳐지는 공인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텔스타가 또 나왔어요. 텔스타 18이죠. 네. 네. 2018 러시아 월드컵인데 텔스타가 또 나왔는데 기존의 텔스타 한번 올려다 주실래요? 패널 자체도 약간 바람개비 형태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브라주카보다는 훨씬 더 각진 패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디자인. 보세요. 누가 봐도 텔스타를 첫 번째 공인구가 나왔던 그 해에 그 공인구를 형상화할 수 있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복도 이제 그 개구리 무늬에서 디지털 무늬 바꿨잖아요. 요즘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때 2018년도가 디지털에 약간 디지털 무늬에 미쳐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무늬로 싹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를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다. 텔스타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1970년도 아니야? 지금 2018년도야. 그렇습니다. 그때는 삐리삐리삐리 디지털이야. 이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펠레가 찾던 텔스타를 48년 만에 메시가 이어받는다. 메시와 또 다른 작은 호나우두가 이어받은 거죠. 호날두가 공이 달라졌고 재질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패널 모양도 달라졌고 정말 디자인도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브라주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디자인 보자마자 이거지. 이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디자인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서 공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나올 텐데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공 너무너무 이쁩니다. 16강부터 그 공을 썼는데 텔스타 매치다라고 매치다라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러시아어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특별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러시아 대륙이 엄청 큰데 월드컵 할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 공을 딴 때는 뭐 4강 결승했다가 이제는 16강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공이 이쁘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흑백이 좋아하는 뭐 디자인 자체는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게끔 잘 만들었지만 약간 밋밋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가미되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또 이 공의 백미는 뭐냐면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차는 이제 용도로 색깔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인구가 다 이제 화려하게 더욱더 이제 형광색을 이제 입혀놓고 공을 만드는데 그거 진짜 너무너무 이쁩니다. 빨간색 들어가서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니까 공이 너무너무 이쁘고 그거 또 제가 이뻤죠. 이제 한참 공 열심히 찰 때 야간에 이 공 갖다 차잖아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 네. 정말 이쁜 공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트리콜러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자블라인 좀 실망했지만 전 브라주카하고 테스타를 지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또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너무 또 흥분했네요. 예.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알릴라가 나왔잖아요. 알릴라 나왔죠. 알릴라가 나왔는데 이 피자 조각 모양의 약간 이게 패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와, 이거 나는 어디까지 공이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14, 18, 22 완벽합니다. 이 조합이 너무 완벽해요. 진짜 이거는 특히나 브라주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차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고 테스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알릴라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혁신적인 어떤 그 뭐 칩도 내장돼 있을 만큼 과학적이고 좋은 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개의 공은 그냥 아무 때나 차도 손색이 없는 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월드컵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공인구예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번의 월드컵 공인구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까지. 특별한. 이 공의 이름이 힐름. 알힐름. 공인구를 1970년대부터 제가 이 공서부터 현재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디다스의 알힐름 4강전에서 결승전에서 이 공을 사용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 공을 차는 모습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